예, 오늘 당정이 협의를 갖고요.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. 핵심 내용은 규제를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자금 조달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 좀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IPO 즉 이 상장시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규제들 같은 것도 좀 더 풀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요. 결국 중요한 건 실효성 아니겠습니까? 이런 제도가 나와서 규제도 진짜 풀리고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그럴 만한 실효성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최영일 평론가 그래서 모셨습니다.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오늘 평론가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직접 벤처 회사도 경영을 네네. 해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. 오늘 내용 중에서 그 소액 공모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. 이게 네. 현재 10억인데 이거를 30억으로 그다음에 100억 이렇게 100억까지. 그러니까 늘리기도 하고 이원화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.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늘리는 건 알겠어. 근데 네. 그게 무슨 의미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배경이 있습니다. 이게 부동산 대책 때 이미 나왔던 배경인데요.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예. 자 1,100조의 유동자금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서 예.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자금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기업 투자로 가지 않고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. 확실한 재테크를 이제 노렸던 거죠.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동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 좀 투자되기를 원하는 겁니다. 제일 좋죠. 네. 예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본시장법, 자본시장을 재설계하겠다, 이 규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지금 이게 물이 흘러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벽이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뚝을 좀 터서 물을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투자의 방식은 용이하게 해줘야 되고요, 쉽게. 또 하나는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은 좀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거에 저도 이제 그때 저 CEO로 활동했습니다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나쁜 의미로의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뭐 검사장 같은 분은 4억의 주식을 친구에게 뺏었는데 나중에 이게 10년 후에 120억 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유명 게임 회사 얘기죠. 맞습니다. 예. 바로 그 회사 얘기인데요. 그런 일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죠. 그래서 사모펀드가 어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곳에 적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것이 엑시트 스트래티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IPO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장을 해서 그렇죠. 덩치를 키우던가 아니면 훨씬 더 큰 자본의 대기업에 M&A가 되든가. 그렇죠. 상장 안 되더라도. 네,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취할 수 그렇죠.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선 지금 아이디어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벌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왕왕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, 돈줄과 결국은 이제 역량 있는 기업들을 매칭시켜주기 위한 그 중간에 이제 장벽들을 허무는 작업, 이걸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실 10억 원이면 아주 소규모 벤처가 아니면 10억으로 뭔가 일을 벌이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예, 거기는 뭐 이 기술 개발 비용, 제품화 비용, 또 생산 비용, 제조 비용, 유통 플러스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하면 요즘에 영화 한 편 제작하고 영화 한 편 흥행시키는데 마케팅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? 1,000억 정도 들어가죠, 통상.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? 블록버스터 정도 되려면요. 예. 100억 정도면 요즘에는 독립 영화는 아니지만 중소규모 영화로 분류합니다. 그 정도로. 예,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1,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. 그렇다면 회사 하나를 만드는데 10억은 너무 미미한 그러네요. 자금이고 예. 한 100억 정도 내외는 돼야 스타트업 컴퍼니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.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요. 스타트업 컴퍼니만이 아니라 지금은 창업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만 투자가 가능했었어요. 근데 이걸 풀어버리는 겁니다. 일반 중소 중견 기업도 가능하다. 그 회사의 연혁이 10년이든 20년이든 이슈만 있으면 투자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제한도 풀어주는 거고요. 금액은 풀어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10억 원 규모에서 100억 원 규모까지로 생각을 해보면 한 10배 이상 더 규모를 키워줄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릇을 재설계한 아이디어가 이번에 방안으로 도출이 된 겁니다.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 사모펀드라는 것들이 있어도 그 사모펀드로부터의 자금을 이렇게 받기가 네. 여러 가지로 벽이 높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풀리는 거고 또 그 규모도 10억 원에서 뭐 최대 100억까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사모펀드만 얘기해 놓고 봤을 때 사모펀드 자체는 사실은 약간 그들만의 리그 맞습니다.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자체가 사모에 반대는 공모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. 펀드 드는 게 공모 그렇죠. 펀드잖아요. 가장 큰 공모 펀드는 IPO를 비롯해서
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공모 펀드로 이제 채권을 예. 발행하는 건데 사모펀드는 폐쇄적이고 그렇죠. 훨씬 더 채권 발행이 용이하고 예. 약속도 임용 계약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는 사람만 모여서 투자할 수도 글쎄요.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50명 미만까지 3호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자가 49명까지 들어와도 이게 예. 3호로 이제 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 채권 발행할 수 있게 되니까 예.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편의성과 유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예, 그런 측면에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인정을 상당히 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예.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청약을 한 사람만 50명이 돼도 사모 인정이 어려웠는데 예. 이제 확실하게 투자한 사람이 49명까지면은 이게 이제 의미 있게 사모펀드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모라고 하는 게 공모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크진 않아요. 하지만 굉장히 좀 단기로 그러니까요. 빠르게 예. 이 자금을 좀 흡수할 수 있는 텐션이 굉장히 좋아졌다.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이 투자 인베스터들을 IR하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이템이 좀 섹시한 기업이라면 얼마든지 어필 포인트를 잡아서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많이 좀 완화됐고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. 네.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. 네.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뭐 그러니까 몇 억이 아니라 뭐 몇 천만 원이나 이 정도를 가지고 이런 네. 사모펀드에 들어가긴 여전히 벽이 높은 거 벽이 아닙니까? 높죠.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. 과거로 치면 이제 온라인 공모 혹은 뭐 인터넷 펀딩. 예. 아까 영화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뭐 영화 제작할 때도 시놉시스를 띄워놓고 클라우드 펀딩 받습니다. 예. 심지어 이제 NGO들 뭐 공익사업들도 클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는데요. 예. 일반 기업들도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. 예. 근데 클라우드 펀딩이 이게 금액이 7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15억 원까지 풀어줍니다. 두 배 넘게 늘어나네요. 두 배 정도 풀어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. 한 100억 정도 들어오면 예. 이 게임 플레이어로 뛰어볼 만한데 대신에 프로젝트, 그 기업 단위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소싱하기에는 클라우드 펀딩이 십시일반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. 말씀하신 대로 10,000원도 들어올 수 있고 1,000,000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벤트 IR을 해서 한 15억 원 내외의 자금들을 조달하는 경우는 앞으로 좀 왕왕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모펀드보다는 조금 더 작은 업체들이 이용하기가 쉽기 작은 때문에 업체지만 조금 이 이벤트 성향이나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할 그러니까요. 만한 예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사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또 공익성도 같이 그렇죠. 있거나 공유경제 모델 같은 데서 벤처들이 많이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대책들 쭉 나왔는데 네.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동안은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네. 드는데 이게 정말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하던 시동 유동자금, 부동자금들이 이 자본시장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사이에 또 하나가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. 어. IPO를 위한 이제 작업들도 그렇고요. 예.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은 이게 컨틴전시 시어리라고 하는데 돈이 막 떠다닙니다. 투자할 곳을 찾습니다. 근데 정작 투자할 곳이 마땅히 안 보이죠. 또는 투자만 되면은 꽤 사업성이 보여지는 하지만 예. 전문가적 관점이 아니면 이 찾아내기 힘든 옥석들이 또 떠다닙니다. 그럼 결국은 자본과 아이템이 만나야 뭔가 촉발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필요합니다. 이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결국은 증권사들이거든요. 그동안 증권사에 대한 규제도 많이 좀 억제해 있었는데 증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러한 그 자본과 아이템을 매칭시켜주는 매개 역할들도 많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 세 박자 투자할 자본과 투자할 대상으로서의 어떤 아이템, 이슈 혹은 기업 또 그 중간에 매개자들이 함께 좀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면 네. 그 안에서 뭔가 촉발될 가능성은 훨씬 그러게요. 넓어지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 사이에서 또 리스크들도 많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.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이 기업이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양심을 네. 걸고 정말로 그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. 만드는 회사인지 사실 그거를 그 재무적인 수치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참 수치만 알기는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.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소위 말하는 먹튀에 대한 맞습니다. 걱정인데요. 그래서 스타트업 초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창업주 CEO에 대한 인성 검증이 50%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혀 뭐 경제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IT에서 꽤 성공했다고 얘기된 양모 회장이 엉뚱한 일을 벌여가지고 지금 이 세간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잖아요.
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저 웹하드 업체 1, 2위를 다퉜을까 이런 그러니까요.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초기 투자의 노하우들이 있는 인베스터들과 또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역사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코스닥이 이제 98년에 만들어졌잖아요. 그럼 벌써 지금 20년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데 조금 더 이제 흥미롭게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알다시피 코스피 시장이 있고요, 코스닥 시장이 있고요. 과거에 코스닥 시장이 한번 열풍이 불었을 때는 그걸로 다 수용이 안 돼서 장외 시장, 제3시장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졌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기해보고 실수는 반복하지 않되 조금 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. 또다시 역규제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면 그런 미꾸라지들 성공 사례가 나와지면 잘 흘러가게 됩니다. 그런 미꾸라지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 자체에 물을 흐리는 거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평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